네, 안녕하세요. 웨스탁 시청자 여러분들. 오늘은 2022년도의 마지막 날입니다. 네, 송구영신. 네, 올해가 진짜 빨리 갔으면 하는 해가 없었죠. 그만큼 시장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020년은 아웃. 이제 가고 2023년은 이제 들어옵니다. 그래서 송구영신이라는 테마를 가지고서 오늘 시황을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뭐 제가 뭐 시황 선생이라든지 그 필명 써왔는데 차트 읽어주는 남자 이거 어떨까 싶어서 제가 차트로 시황을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국 시장은 이제 목요일날 휴장이었는데 이제 폐장이었는데 미국 시장은 어제까지 금요일까지 열렸죠. 그래서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나 미국 시장을 보면서 어떤 시장의 분석 그리고 향후 어떻게 될 것인가 라는 거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나스닥의 테슬라, 애플이 반등하는 것 같은데 이게 어떻게 될까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그 핵심 항상 저는 좀 뒷부분에 있죠. 그러면은 우리나라는 어떨까? 2023년도 1월에 유망한 섹터는 무엇일까? 그래서 저는 뭐 시간 순서대로 이렇게 쭉 보셔야 쭉 그래야지 이제 어떤 이제 분석이라든지 앞으로 이게 더 이해가 되실 것 같아서 앞에서부터 쭉 보시는 것을 권해드리는데 뭐 바쁘신 분들은 뒷부분부터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게 뭐냐 우리나라는 특히 뭐 국장만 하신 분들은 어떤 거를 해야 될까? 라는 분들은 뒷부분만 보셔도 됩니다. 그렇지만 저는 앞에를 읽어야 그렇죠. 전체 숲을 봐야 나무도 볼 수 있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앞부분부터 쭉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뭐 주말에 좀 시간들 많고 있으니까요. 네, 그렇게 보시도록 바라고요. 네, 오늘의 한마디입니다. 송구영 씨. 네, 그쵸. 제 2022년도 진짜 빨리 갔으면 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 날까지 너무 안 좋았죠. 진짜 빨리 장이 마감했으면 좋았다 라고 했는데 미국 시장 또 바로 돌렸어요. 좀 속이 많이 쓰리셨을 것 같은데 어쨌든 미국에서라도 반등 신호가 나오고 하는 것은 일단은 긍정적인 신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럼 우리가 2023년도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될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한마디 송구영신. 네, 본 영상은 주식 교육 및 시장의 흐름을 판단하는 데 도움을 드리기 위한 영상이며 주식 매수 매도로 의도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식 매매는 본인 판단의 몫임을 알려드립니다. 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시황 선생 차트 읽어주는 남자 저의 시황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월봉입니다. 월봉이에요. 월봉은 장기적 차트를 보는 거죠. 흐름을 보는데 나스닥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코스피도 좀 비슷한데 일단은 여기 코로나가 하나의 변곡점이 되었죠. 근데 코로나 이후로 굉장히 가파른 상승세가 있었습니다. 사실 이게 문제였죠. 이때 트럼프에 이어서 바이든 대통령, 공화당, 미국의 공화당, 민주당이 들어서면서 양적 완화를 좀 많이 했습니다. 좀 심하게 많이 했죠. 그러다 보니까 거품이 많이 끼었어요. 버블이죠. 거품이 많이 끼어서 전 세계적으로 자산 시장, 그러니까 뭐 주식뿐만 아니라 뭐 부동산, 심지어 가상화폐까지 거품이란 거품이 사실 너무 많이 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인플레이션이 너무 올라갔죠. 그래서 처음에는 뭐 금방 잡힐 거다라고 했지만 연준이 좀 판단을 잘못한 겁니다. 그리고 뒤늦게 이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금리를 최근에 많이 올렸죠. 자이언트 하다가 겨우 빅스텝으로. 그러니까 이제 시장이 이렇게 좀 무너질 수밖에 없었어요. 2022년도는 너무 안 좋았던 게 예전에 뭐 닷컴 버블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때는 뭐 저 나름대로 코로나 버블이다. 코로나 버블이다. 코로나 버블이 너무 많이 끼어서 그것을 제거하기 위해서 2023년도에 2022년도에 긴축을 급격하게 과격하게 단행하다 보니까 과격한 거죠. 자이언트 스텝을 몇 번 했습니까? 굉장히 과격한 겁니다. 그래서 운전도 좀 부드럽게 해야지 멀미가 안 나는데 심하게 왼쪽 갔다 오른쪽 갔다 극커브를 하니까 이 모양이 된 겁니다. 일단 연준이 좀 잘못한 거죠. 뭐 이건 할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뒤늦게 인플레이션 잡기 위해서 이렇게 급격하게 긴축을 단행하다 보니까 뭐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시장이 지금 뭐 우리나라 자산 시장도 많이 힘들어졌죠. 뭐 주식뿐만 아니라 뭐 부동산, 가상화폐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실체가 있는 것도 그런데 실체가 없는 거는 더하게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그런데 어쨌든 뭐 월봉상으로 보니까 일단 60일선에서는 이게 또 반등이 좀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특징적인 것은 다 코스피 월봉을 보면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여기 12월이고 이제 6월 반등, 그다음 7, 8 이렇게 6월에 이제 하락장이고요. 7, 8월에 반등장, 그다음에 9월에 하락장, 그다음에 12월, 11월 반등장, 그다음에 하락장. 그러니까 예, 급격하게 하락이 나오고 여기까지는 이제 6월까지는 급격하게 하락이 나왔어요. 그다음에 7, 8월에 반등, 두 달 반등. 여기는 뭐 윗꼬리가 달리긴 했습니다만 올라간 것까지 보면 이제 두 달이 반등 나왔어요. 그리고 9월에 또 하락. 그다음에 10월, 11월. 그러니까 반등이 나왔죠. 그리고 요번에 또 하락. 이렇게 되면 내년 1, 2월에 좀 반등이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조금 기대를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이제 그 미국장 같은 경우는 반등이 살짝 나왔단 말이에요. 예, 거기에서 좀 힌트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예,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이제 뭐 여기 진짜 여기 121선이 있는 이제 8,000포인트까지. 근데 사실 요거까지는 좀 심한 것 같고요. 그래서 예, 만선에서 예, 유지되지 않을까. 예, 저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한 달 동안 12월 달 내내 침체 얘기를 많이 했죠. 예, 그게 조금은 너무 한 달 내리 많이 이렇게 누르면 10% 이상 누르면 그 다음에 반등장이 보통 나옵니다. 그래서 한 두 달 슬슬 올라가다가 한 번 정도 빼다가 요런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데 네, 요 부분을 즉 코스피 지수도 요 비싼 부분이 좀 나와요. 그래서 이제 예전에는 한 달에 10% 이상 하락한 게 지금 뭐 코로나 때하고 근데 지금 22년도에는 벌써 몇 번입니까 이게 심하죠. 예. 그래서 일단 코로나 버블 지나친 긴축, 이렇게 약적 완화가 결국에는 버블을 키웠다. 예, 그 버블을 제거하는 상황에서 2023년도 이렇게 하락할 수밖에 없었다. 일단은 네 이렇게 해서 2022년도를 마무리를 해야 되겠죠. 네 보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일봉입니다. 네 일봉인데요. 그래서 이제 그 우리 시장은 사실 요것 때문에 하락하고 하락 마감했는데 그 다음에 반등이 나왔어요. 그리고 어제도 살짝 0.12%뭐 하락을 했다라고 하긴 뭐하고 이제 약보합으로 마감했는데 중요한 것은 뭡니까? 빨간색 양봉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몇 프로 상승했다 하락했다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캔들의 모양이 빨간색이냐 파란색이냐 양봉이냐 음봉이냐 사실 저는 더 그거를 중요시 여깁니다. 단적으로 여기 이때 12월 13일이죠. 12월 13일 날 이때 CPI가 사실 서프라이즈였어요. 그런데 121선을 나스닥이 뚫고 올라가다가 파랗게 음봉으로 마무리되죠. 이게 좋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실 이때 뭔가 더 치고 갈 수 있는 모멘텀이 있지 않을까라고도 봤는데 이게 좋지 않았어요. 결국은 상승 마감을 했지만 네 결국 뭡니까? 음봉이죠. 그러고 내내 13일 이후로 침체하면서 한 달 내내 이렇게 음봉 그리고 막판에 22년도를 그래도 미국장은 그래도 막판에 조금 그래도 좀 희망을 보여줬어요. 우리나라는 좀 심했죠. 그래서 이렇게 음봉으로 마감한 게 좋지 않았다. 12월 13일 날 CPI 발표 나고 나서 왜냐하면 그 다음에 FOMC 파월 의장의 연설이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요게 그 상승의 모멘텀을 가져가기에는 FOMC가 바로 너무 코앞에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쭉 뻗지 못하고 음봉이었다. 그러니까 상승 몇 프로 했다는 것보다도 결국에는 시초가 대비 마감 때 어땠느냐가 더 중요하다.
음봉이었다라는 것이 좋지 않았습니다. 요거 부분은 나중에 다시 한번 교육을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뭐 차트 읽어주는 남자, 차트 보는 법에 대해서도 말씀을 이제 교육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거와 반대로 미국의 마지막 패장 날은 양봉이었다라는 것이 일단은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 0.12%뭐 하락했어요, 뭐 이런 것보다도 양봉이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반등이 이제 나왔는데 당연히 반등 나오면 또 떨어질까 봐 겁나죠. 근데 그 매물을 받아주었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받아주었다. 그러면서 2023년도에는 조금 그래도 희망을 갖게 했다. 저는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목요일날 미국장이 반등이 나왔던 것은 이겁니다.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증가를 했어요. 실업률이 올라가면, 그죠? 사실 이거는 굉장히 좀 개인적으로는 일자리 잃었기 때문에 안 좋은 얘기지만, 이게 요즘 호재가 되고 있죠. 실업률이. 그래서, 신규, 그러니까 새로 이제 수당을 받아야 되는 거. 그러니까 이제 일자리 잃은 사람이죠. 21만 1000명에서 21만 6000명, 그 다음에 22만 5000명, 일주일 사이에 9000명이 늘었다는 거예요. 9000명이 일자리 잃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게 주시장은 호재예요, 현재. 그래서 항상 제가 이렇게 실시간 리딩방이 있죠. 그래서 제가 이제 good is bad, 좋은 것이 나쁜 것이고 bad is good, 나쁜 게 좋은 거다. 여기에 해당되는 거죠. 실업률이 올라가는데 실질자가 늘어나는데 주시장에는 이게 호재예요. 왜 그러냐? 물론 제가 말씀 많이 드렸습니다만 역시 뭡니까? 결국에는 물가를 잡으려고 한 거죠. 그래서 12월에 발표된 CPI도 일단은 좋았어요. 예상치보다도 더. 그래서 이제 시장이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장 초반에 급등을 했는데 음봉이었다라는 게 안 좋았다는 거죠. 결국 상승 마감은 했지만 음봉이었다. 근데 눌렸다라는 겁니다. 시초가 대비해서 눌렸다. 이게 안 좋은 거다. 그래서 12월에도, 그러니까 12월 13일 날 발표된 11월 CPI도 결국에는 예상치보다 괜찮았어요. 물론 앞에 육자가 더 나왔으면 좋겠지만 그랬는데도 어쨌든 눌렸다라는 점이,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이제 7% 이렇게 간당간당합니다. 그러니까 내년 1월에 발표되는 CPI는 당연히 육자가 앞자리가 이제 6%대가 나와야겠죠. 6%대가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이겁니다. 결국에는 이제 석유라든지 에너지 가격, 천연가스, 최근에 굉장히 좀 다양스러운 것은 유럽의 겨울 에너지 위기가 굉장히 걱정이었습니다. 사실 이거 굉장히 좀 솔직히 말씀면 굉장히 저는 걱정이었었어요. 그런데 지금 천연가스 가격이 내려가고 있죠. 오히려 이 부분은 진짜 너무나도 다행입니다. 당연히 유가하고 천연가스 가격이 올라가면 진짜 그거는 당연히 인플레이션 안 좋고요. 그러면 진짜 감당하기 좀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근데 다행히 이제 천연가스 가격도 최근에 내려가고 있어서 그 점은 굉장히 좀 다행스럽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서 좀 걱정스러웠던 부분이 여기 뭐예요? 서비스 인건비죠. 근데 실업률이 낮아지고 하면 그러니까 이제 일자리가 많아요. 응? 그러면은 어떻습니까? 임금이 상승되겠죠? 그러면 서비스 가격이 올라갑니다. 이 부분이 안 잡혀서 그래요, 이 부분이. 그래서 이 부분이 때문에 CPI가 좋게 나왔는데도 1년 내내 6.8% 올랐어요. 이거 계속 플러스죠. 이게 실업률과 상관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것이. 근데 이제 주간입니다.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 그러니까 이제 일주일 사이에 9,000명이 실직했어요. 근데 이게 호재입니다, 이게. 좀 아이러니하게도 bad is good.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그래서 실직률이, 실업률이 올라가야 임금 인상이
제한된다라는 거죠. 이것 때문에 이제 미국 시장이 반등을 했습니다.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굉장히 좀 사실 지금 중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 11월에는 실업률 3.7인데 내년에는 4.6 정도로 올라갈 거로 보고 있어요. 네, 그러면은 네, 이게 진짜 베리스 붓인 거죠. 연준에서도 강하게 금리 인상을 하기는 좀 어려울 것이다. 그런 전망이 좀 있고요. 네, 그 부분이 나스닥을 반등시키는 이유가 됐고, 그리고 이제 최근에 요거 주거비죠, 주거비. 주거비도 1년 내내 올라갔어요, 이거 CPI가 제가 문제 있다고 했죠. 예. 집주인한테 설문조사에서 얼마 받을 거냐? 당연히 더 받고 싶겠죠. 그렇게 1년 내내 올라갔어요. 이 두 개가 안 잡혀서. 서비스 부분, 결국 인건비, 실업률과 관계 있다. 그러니까 청건수가, 실업 청구 수당이 건수가 올라가니까, 결국은 그래서, 예, 나스닥이, 금리에 좀 더 민감한 나스닥이 반등을 한 거예요. 그리고 주거비, 이거는 계속, 저도 뭐, 보여드렸죠. 보여드렸죠. 주택가격지수라든지, 우리나라도 그만큼 부동산이 안 좋은데, 미국 시장도 좋을 리가 없습니다. 단지 이게 설문조사 방식이다 보니까, 그게 기대죠, 기대. 기대 인플레이션처럼. 기대감이 점점 낮아지겠죠. 그래서, 내년에 또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이 두 가지. 서비스 혹은, 그 다음에 주거비. 다른 거는 전반적으로 좀 안정이 돼가고 있습니다. 뭐 침체 얘기까지 나오고 있으니까. 결국에는 1월에도 CPI, 물가. 그게 잡혀야 연준에서도 자꾸 이제 계속 큰 소리 계속 치죠. 더 올려야 된다, 더 올려야 된다, 금리 얘기를 하죠. 겁을 계속 주고 있습니다. 지금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죠?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 두 부분이 잡혀야 된다. 그래서 조만간 1월에는 최소 1분기에는 잡힌다라는 얘기가 많이 있고요. 계속 우리가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아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개별 종목으로 보면 테슬라가 워낙 하락을 많이 했죠. 이거는 뭐 개별 이슈도 있죠. 아무래도 일론 머스크의 어떤 오너 리스크가 있다 보니까 뭐 트위터 관련해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그래서 이게 지금 나스닥에도 그러니까 이제 이 한 종목의 문제가 아니라 테슬라는 워낙 많은 사람들이 다 알고 있고 또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잖아요. 그죠? 투심에 많은 영향 끼칩니다. 그래서 지금 요것도 반등을 했어요. 반등을 했고 역시 실업수당 청건수 목요일날 발표하고 반등했고 그리고 금요일에도 1.12% 어쨌든 바닥을 좀 찍어주는 모습인데 주봉을 보시면 이게 어마어마하죠. 지금 70% 지금 70% 고점에서 70% 사실 여기도 뭐 거품은 당연히 있습니다. 거품은 당연히 있어요. 제가 그래서 테슬라는 물론 제가 뭐 미국 시장 뭐 테슬라 뭐 이런 종목 얘기한다고 해서 뭐 미국 시장을 하라는 건 아니죠. 저는 저의 기조는 당연히 국장의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 시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미국 시장도 알아야 흐름을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미국 시장을 권장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테슬라 같은 경우는 저도 계속 우려의 목소리를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그 일론 머스크의 어떤 트위터 관련된 부분 그런 부분인데 오너 리스크도 있지만 결정적으로 저는 AI 데이 그러니까 앞으로 신성장 동력이라고 할 수 있는 로봇에 대한 어떤 실망감을 줬다라는 부분이 저한테는 더 큽니다. 사실 그거 보고서 저는 차라리 저거 보면은 차라리 현대차를 하는 게 현대차를 투자하는 게 더 낫겠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죠? 보스턴 다이나믹스 그래도 얼마나 로봇 같습니까? 이족 보행, 사족 보행. 근데 일론 머스크가 보여준 것은 좀 굉장히 솔직히 실망스럽습니다. 제가 뭐 대놓고 말은 못하겠지만 제가 뭐 과격하게 표현하지는 않는 편이라서 대놓고 말씀은 안 드렸지만 너무 좀 실망스러웠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리고 테슬라 같은 경우는 좀 거품이 많이 끼었다. 저는 뭐 예전부터 계속 얘기를 말씀드렸어요. 조심해야 된다. 말씀 많이 드렸고 근데 워낙 이제 테슬라
를 좋게 보신 분들이 많아서. 그렇지만 이제 지금은 어떻습니까? 수급이 제한적이다 보니까 너무나 막연한 미래에 대한 어떤 환상만 가지고 할 때는 아니라는 거죠. 지금 뭔가 보여줘도 쉽지 않은 상황인데. 그렇지만 어쨌든 지금 뭐 150불에서 130달러 여기가 사실은 이제 강력한 지지선이 될 수가 있었는데 이것마저 뚫어버렸죠. 그리고 그럼 다음에 여기 100불짜리 여기에서는 그래서 반등이 나와줬어요. 그래서 어쨌든 뭐 제가 많은 분들이 관심이 있으시니까 저는 뭐 단기적으로 이게 150에서 100달러 사이로 박스권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뭐 지금 뭐 테슬라가 안 좋은 이유는 그렇죠? 우리나라 뭐 제가 뭐 현대차, 제가 뭐 국장을 뭐 주로 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뭐 현대차라든지 어떤 경쟁이 좀 심화되고 있죠. 그래서 자율주행이 솔직히 지금 이렇게 말처럼 쉬운 것도 솔직히 아니고요. 네. 그런 점에서 그 테슬라가 이제 로봇을 신성장 동력으로 삼으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럼 뭔가 보여줘야 되는데 보여준 게 없다란 말이에요. 실망감에 물론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그렇지만 어쨌든 생각보다 좀 많이 떨어지긴 했어요. 그런 점에서는 이제 100달러 선에서는 좀 유지해주고 한 150달러에서는 사이에서 좀 박스권에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반등은 좀 나왔고요. 뭐 저는 뭐 제가 뭐 미국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편하게 들으시길 바랍니다. 너무 이거 심각하게 보시지 마시고요. 네, 이렇게 그냥 편하게 말하는 게 더 무서울 수도 있습니다. 근데 때로는 그런 게 대부분 또 그 적중하는 경우가 많았고요. 그리고 애플입니다. 애플은 사실은 여기 한 130달러 유지해 줄 것 같았거든요. 앞전에서도 104에서 여기서 반등이 나왔고요. 근데 요거를 깼던 게 사실 좀 충격이었고 이게 우리나라 이게 뭐 미국장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충격을 많이 줬어. 솔직히 말하면 중국의 정적 그죠? 폭스콘이죠? 그쪽 코로나 사태 때문에 여기 기대했던 애플마저도 이렇게 무너졌습니다. 그죠? 애플은 워런 버핏 우리가 가장 존경하는 그죠? 투자자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워런 버핏이 많이 가지고 있는 이 애플이 이렇게 무너진 것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이제 되게 시장 자체가 절망할 수가 없겠죠. 애플마저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뭐 최근에 정적 폭스콘 가동률이 이제 70% 정도 돌아왔고 그 미국 이제 중국도 이제는 뭐 리오프닝하고 이제는 좀 코로나에서 봉쇄 정책을 완화하는 것은 다 알고 있죠. 이제 그러면서 차츰 이제 정상적으로 돌아오고 있다. 그러면서 역시 목요일 금요일 날 반등을 했습니다. 이거는 일단 좋은 신호로 보고요. 전체 시장에 영향 끼칠 수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뭐 제가 이제 저는 이제 뒤로 갈수록 본론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메타가 이건 주봉입니다. 주봉. 메타 플랫폼. 사실은 뭐 메타만큼 많이 빠진 그 우리가 알만한 종목 중에서 일반적으로 많이 아는 종목에서 메타. 옛날에 페이스북이죠. 네 지금 뭐 70%좀 반등했는데 70%예요. 그러니까 워낙 많이 빠졌으니까 더 이상 빠질 데도 없다. 이게 코로나 때인데 코로나 때보다 더 많이 빠졌죠. 코로나까지는 이거는 유지해주지 않겠나 했는데 더 빠졌어요. 왜냐면 이제 여기서 이제 메타의 신성장 동력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역시 이름을 메타로 바꾼 이유가 메타버스죠. 그래서 메타의 VR 기기 오큘러스가 있는데 2022년도에는 많이 안 팔렸어요. 물론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겠지만 일단 여러 가지 이유 있죠. 뭐 거시경기에 그런 것도 있겠지만 일단 2023년도에 신종 기기들이 많이 쏟아진 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기기가 많이 쏟아지는데 옛날 거를 못하러 하냐, 그죠? 더 좋은 게 많이 나오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코로나 때도 더 많이 빠졌어요. 그래서 이건 뭐 더 빠질 데도 없다. 그런 말씀을 슬쩍 드렸던 것 같은데 어쨌든 뭐 워낙 많이 빠졌기 때문에 최근에 그나마 좀 견조하죠. 110달러 위에서 견조합니다. 120불. 네, 그리고 로블록스 이것도 메타버스로 해서 뭐 게임 종목이라고 할 수도 있고 메타버스의 어떤 대표 종목인 종목인데
예, 2021년도 말에 우리나라 게임주도 메타버스 뭐 관련해서 어마어마하게 올라갔다가 지금 어마어마하게 빠졌죠. 그리고 바닥. 그리고 근데 이제 그 미국 마지막 회장인 날에 5% 상승했어요. 음. 제가 이 얘기 왜 하는지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그쵸? 제가 메타버스 예, 최근에 많이 말씀드렸고 그리고 꽤 좋은 상승률을 보였었죠. 실제로. 네. 그 관련된 이야기 또 드릴 거고요. 예, 그러면 본론으로 들어오겠습니다. 국내 증시, 그렇죠? 국내 증시는 어땠나? 라는 부분하고 유망 섹터, 그렇죠? 예, 저는 보통 뭐, 네, 한 2주나 한 달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말씀드린 게, 왜냐면 이게 뭐 방송을 제가 뭐 하든, 뭐 케이블 TV, 경제 방송을 하든, 유튜브를 하든, 이게 전파가 되면 아는 사람들이 금방 알아요. 금방 알기 때문에 보통 뭐 한 달 정도 길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모레퍼시픽에서 중국 리오프닝 관련해서 굉장히 좋았죠. 네. 그리고 뭐 꾸준하게 뭐 풍산처럼 꾸준하게 좋은 종목들도 있지만 보통은 한 달 정도 근데 이제 그 가다 보면 또 어떻습니까? 조정을 받죠.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뭡니까? 계속 오르기만 하는 종목도 없고 계속 내리기만 하는 종목도 없고 예, 그래서 올라가면은 뭔가 악재가 계속 나옵니다. 리오프닝 관련해서도 어떻습니까? 중국 리오프닝. 예, 최근에 이제, 뭐 중국 개방된데 계속 좋은 얘기만 하다가 갑자기, 이제 중국이 열리면 코로나가 번질 수도 있어? 하면서 이제 오히려 이제 좀 중국을 막아야 돼. 뭐 이런 얘기를 하죠. 중국이 나온다고 얘기하는데, 다른 데서는 이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막겠다라고 했습니다. 참, 뭐 이해는 다 됩니다. 그죠? 이게 무슨 얘기인지 다 이해되는데 어쨌든 우리가 주식 시장에서도 이게 업앤다운이 항상 있다는 거죠. 업앤다운. 우리가 이게 올라갈 때와 내릴 때 내려갈 때를 잘 포착을 해서 저는 이제 올라가기 시작할 때 우리가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내려가기 전에 또 미리 말씀을 드리죠. 업앤다운 이제 이런 것을 잘 타야 우리가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웨스탁 TV, 요거는 이제 뭐 저희 공식 유튜브 채널이고요. 왜냐면 제가 뭐 예전에 뭐 팍스라든지 또는 토마토에서 활동했던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뭐 유튜브에 제 이름만 검색해도 많이 자료가 나옵니다. 네, 자료가 많이 나오는데 공식적인 채널은 웨스탁 TV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립니다. 최근에 뭐 제가 뭐 웨스탁 TV로 집중해서 하려고 하고 있고요. 네, 코스피 지수, 이거 진짜, 우리나라 수율, 이제 수율은 그래도 좀 이해가 돼요. 그죠? 이때는 뭐, 배당락일이니까, 뭐, 배당받고 떨어진 종목도 있고, 배당받고 다시 올라간 종목도 있고, 배당락일이니까 그렇다 치는데, 목요일은 요거는 좀 심했죠, 솔직히. 워낙 뭐, 경기 침체 뭐, 한 달 내내 그 얘기를 하니까, 2023년에도 안 좋을 거야. 그냥 던지고 보자. 뭐, 이런 심리가 강했죠. 네. 그랬는데 미국 시장은 반등이 나왔습니다. 실업 청구 건수가 상승하면서 그 인건비, 인플레이션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 네, 그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뭐 우리 시장이 뭐 이렇게 안 좋았기 때문에 이제 그거는 좀 가만히 되겠죠. 2023년도 1월 2일 날 시작하면 10시에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네, 개장일은 10시에 시작해요. 그래서 시작하면 좀 감안은 좀 되겠죠.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이거 워낙 예상치 못하게 인하가 많이 빠졌어요, 솔직히.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반대 매매도 좀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반대 매매가 나오면 뭐 기회로 보는 측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미리 털고서 이거 기회야, 그죠? 저가에 잡을 수 있는 기회야. 이렇게 보신 측면도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한 교육은 또 나중에 또 물론 제가 리딩방에서 실시간 무료 리딩방에서도 얘기를 많이 드렸습니다만 이런 걸 기회로 보시는 분도 있죠. 주식을 좀 오래 하신 분들은. 네. 여기서 더 빠지면 솔직히 좀 기회로 봐야 되지 않나. 아, 게다가 미국장도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네. 그렇게 볼 수가 있고요. 일단 월봉입니다. 월봉. 아까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제 어 그렇죠. 지금 22년도에 지금 이 월봉상 10%이 코스피 지수입니다.
아우, 4번이나 나왔어요. 10% 이상 빠진 게. 예전에는 1년에 한 번 나올 거죠. 1년에 한 번. 이건 코로나 때니까 어쩔 수 없다 치고, 이건 뭐, 극단적인 상황이었고요. 어? 이제 인류가 망하냐 마냐, 뭐, 이런 막 절망감에 빠졌을 때였기 때문에, 뭐, 이때는. 그리고 이제 그, 중국하고 미국, 예, 이때 트럼프 때죠. 그때도 음봉이 크게 한 번 나왔을 거예요, 항상. 근데 2022년에 하나, 둘, 셋, 4번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 때는, 이제 그 자이언트 스텝 막 들어가고 막 이렇게 안 좋을 때였기 때문에 이렇게 음봉봉 계속 이제 뚝뚝 떨어지다가 이때 결정적으로 한번 6월 한번 크게 떨어졌죠. CPI가 안 좋게 발표되면서. 그리고 7, 8월에 반등. 그러니까 한번 음봉 크게 나오면 2달 반등. 그 다음에 9월에 또 하락. 그 다음에 10월, 11월 반등. 그러니까 하락이 크게 나오면 그 다음에 2달은 이제 반등하는 흐름이 나왔어. 아까 나스닥에서도 그랬죠. 월봉상 보니까. 그래서 일단은 좀 그런 패턴을 봤을 땐 1년에는 뭐 10년 효과도 있고요. 예, 그리고 전달에 12월에 워낙 많이 빠졌기 때문에 오죽하면 2022년도 빨리 가라 이런 얘기 나오겠습니까? 1, 2월에 좀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있겠죠. 그리고 미국 시장 봤더니 예, 너무 침체기를 너무 많이 해서 이미 그런 게 다 시장에 어느 정도 반영이 됐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물론 뭐 뚜껑은 열어봐야 됩니다. 예, 물론 뚜껑 열어봐야 됩니다만 또 이제 기대감도 있고 그리고 월말에 이제 수급이 안 좋았죠 여러 가지로. 예, 양도세 회피 물량도 개인적 부분 차원에서 나왔고요. 그리고 기여한과 외인의 수급도 썩 좋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수급이 빠지니까 안 좋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도 했고, 근데 이제 1월에는 다시 이제 들어올 가능성이 있겠죠. 예, 빠졌던 수급이 들어올 수 있다. 그리고 10% 이상 장대 음봉일 경우 다음 달은 한두 달 정도 반등이 나온 경우도 있었다. 그리고 한 가지 여기서도 긍정적인 것은 저점이 이제는 예전에 저점이 계속 낮아졌는데 이제 저점이 올라갔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예,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다. 물론 시장은 생물과 같습니다. 꼭 어떤 법칙으로만 움직이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이런 시장의 미묘한 변화도 포착을 해야 기회를 잡을 수가 있는 겁니다. 네. 제가 이제 그런 부분은 굉장히 좀 디테일하게 좀 잡아내는 좀 경향이 있어서 그래서 오늘 이제 2022년도 마지막 날인데요. 12월 31일 마지막 날인데 그래서 특별히 여러분들한테 송구영신 제가 드릴 수 있는 게 뭐겠습니까?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기운을 북돋아 드리고 그리고 요런 디테일한 부분 잡아서 알려드린 거죠. 네, 그게 저의 역할인 것 같고요. 그래서 또 많은 분들이 또 응원해 주셔서 감사하게도 더 열심히 새해는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월봉 차트 봤고요. 네, 어쨌든 저점은 이렇게 좀 올려주고 있다. 우리나라는 사실 뭐 미리 빠졌죠. 미리 빠져서 사실 좀 걱정은 좀 덜 할까 했는데 좀 미국 시장이 안 좋으니까 한국 시장도 좋지는 않았다. 예, 6월에 고점이어서 미국 시장 같으면 뭐 2021년도까지 뭐 계속 좋았다가 막판 급하게 빠졌지만 우리는 미리 빠졌기 때문에 좀 걱정 덜 해도 되지 않을까 했는데 많이 안 좋았습니다. 2022년도 우리나라는 1년 6개월을 지금 조정을 했다 라고 말씀을 일단 드리겠습니다. 대신에 이제 저점을 미리 잡았다. 그래서 이제 2023년 본론입니다. 2023년도 초에 상승 모멘텀. 그러니까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일단은 이게 이런 점을 좀 감안하셔야 돼요. 그게 이게 뭐 주구장창 뭐 1년 내내 올라간다는 건 아닙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늦게 올라가는 것도 있을 수 있고 일단은 제가 뭐 방송을 타든 유튜브를 타든 어쨌든 전파를 타죠. 전파를 타면 금방 시장이 너무나 스마트해서 빨리빨리 움직인다라는 부분. 그 부분을 좀 감안하시고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 시장이 마지막까지 안 좋았어요, 솔직히 그죠? 2022년도 마지막까지 안 좋았습니다. 근데 그런데
올라간 섹터가 있어요, 분명. 그 안에서도. 거의 뭐 지금 2000, 코스피 코스 합쳐가지고 2600, 700, 800 정도, 2700 정도 종목이 있는데 그 중에서 다 나쁜 건 솔직히 아니죠. 시장을 거스르는 살아있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막판에 이거 나왔죠. 사실 뭐 지금 코로나가 이제 그 완화하면서 중국 정부에서 이렇게 완화하면서 봉쇄 완화하면서 리오프닝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화장품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뭐 카지노 종목들도 말씀을 드렸고요.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렇지만 역시 계속 올라가면 뭔가 망치를 뿅 때리죠. 올라가면 망치를 때립니다. 그래서 중국 사람도 몰려오는 거 싫어, 그렇죠? 어떤 뭐 국민적인 그런 정서들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음, 그러니까 리오프닝 주가 좀 주춤을 하게 됐죠. 그리고 올라가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조정받는 거라고 볼 수도 있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만, 시장을 그렇게 저는 해석을 합니다만. 예, 어쨌든 근데 이제 그 마지막 날에, 그가 사실은 28일이었죠. 8일날 장 마감하고 나서 중국 판호가 발급됐습니다. 중국 판호가 뭐죠? 게임을 할 수 있는 영업증 같은 거죠. 중국 판호. 그러니까 게임주. 그래서 요거가 굉장히 좀 모멘텀이 되었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시장이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게임주들은 굉장히 좋았습니다. 이것이 시사한 부분. 그리고 제가 이 부분을 사실 많이 들었어요. 2023년도 CES 1월 5일 날 목요일입니다. 미국 우리나라한테 뭐 저녁이겠죠. 라스베가스에서 국제 전자 제품 박람회를 개최합니다. 그래서 메타가 2022년도에 안 좋았던 이유는 그 오큘러스가 AR 기기, VR 기기 이게 많이 안 팔렸던 게 뭡니까? 아니 2023년도에는 애플에서도 AR, VR을 섞을 MR 또는 XR 기기가 나온다고 하는데 그 소니에서도 게임용이 나온다고 하는데 그리고 삼성이나 중국에서도 한다고 하는데 메타 거는 솔직히 이제 구식이잖아요. 구형이잖아요. 그것보다 더 좋은 게 나온다고 하는데 그걸 사겠습니까? 메타가 안 좋았죠. 그동안은 메타가 이제 혼자 이제 그 VR 기기에 이거를 독점하고 있었는데, 아니, 애플이 내놓는다는데 이게 버티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엄청나게 메타가 주가가 빠졌죠. 그렇지만, 어쨌든 이게 하나의 시장이 형성이 되려면 경쟁이 치열해져야 돼요. 지금 우리는 제가 이제 그 뭐 나중에 다시 한번 영상 올리겠지만 수소를 좋게 보지만 수소차가 많이 발전 못한 이유가 뭡니까? 경쟁이 치열하지가 않잖아요, 지금. 현대하고, 뭐, 도요타하고 이제 박터지게 터져야 되는데, 이거는 자꾸 지금 이제 시장성이 아직은 많지 않다 보니까 박터지게 안 싸우고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이제 뭐 메이저 업체가 더 끼어들면 좀 더 이제 경쟁이 치열해지죠. 그때부터 이제 발전한 겁니다. 예, 오큘러스, 이제 그 메타의 VR XR 기기, 이것도 경쟁사들이 뛰어들어야 경쟁이 치열해져야 발전한 겁니다. 그래서 애플의 MR 기기, 이건 사실 뭐 지난번에 영상으로도 말씀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좀 짧게 말씀드릴 거고요. 그리고 뭐 당연히 로봇, 올해도 2023년도에도 봐야죠. 제가 이게 주목하는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 주가가 안 빠져요, 그죠? 워낙 강성주주도 저도 워낙 좋게 말씀드렸고 토마토 TV에서도 제가 뭐 이거는 목표가를 굉장히 높게 드렸어요. 근데 그 목표가 같습니다. 2만 원대 제가 4만 원 말씀드렸는데 4만 원 근처까지 갔었어요. 그때는 다 저를 이상한 사람 쳐다봤 왔어요. 같이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추천했던 다른 전문가님들도 저를 이상하게 놀래서 쳐다보더라고요. 근데 제가 4만 원 말씀드렸는데 4만 원 근처까지 갔습니다. 2만 원대. 그리고 뭐 자율주행 뭐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자율주행 매년 이제 관심 있게 일단 봐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AI 다시 뭐 모든 게 AI로 이제 이쪽으로 결국에는 쏠리겠죠.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뭐 개별적으로 영상을 다시 만들어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전반적으로
송구영신 2022년도 빨리 보내고 2023년도 맞이하자라는 취지이기 때문에 이거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네. 어쨌든 이게 모멘텀이 되겠죠. 이 관련 신작 모멘텀. 그리고 인텔의 차세대 서버용 CPU 사파이어 레피지가 드디어 1월 10일날 출시됩니다. 그래서 뭐 이미 뭐 OEM 쪽으로는 이제 돌고 있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이거 명목상 1월 10일이고요. 그래서 이제 그동안 반도체가 너무 안 좋죠, 솔직히. SK 하이닉스 뭐 계속 바닥 신저가를 뚫고 있고요. 그래서 1분기에 그래도 바닥은 좀 나오지 않을까. 그러면은 이제 오히려 이런 게 또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역발상으로 그런 차원에서 좀 뒤에 좀 언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리고 이 관련주도 말씀드린 바 있었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어쨌든 이게 모멘텀이 되고 지금 워낙 지금 시장이 안 좋기 때문에 뭐 여기서 빠져왔자 얼마 더 빠지겠냐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편할 것 같고요. 여기서 하나 더 큰 거 나올 거야 뭐 이렇게 보실 수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뭐 빠져야 더 얼마나 빠지겠냐 이렇게 보시면 일단은 마음은 좀 편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좀 모멘텀이 될 수 있는 부분 초에 그리고 상저하고 그러니까 뭐 지금 뭐 많이 빠지기도 했습니다만 일단 1분기에서 이제 4분기로 갈수록 좋아질 것이다. 뭐 전반적으로 이렇게 시장을 많이들 예측을 하고 있죠. 굉장히 좀 시장을 안 좋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일단은 뭐 하반기는 좋아진다라고 다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뭐 그게 거의 뭐 일치하는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요게 이제 사실은 12월 28일 날 마감하고 발표가 됐죠. 그래서 이제 시외가에서도 엄청 급등을 넷마블 같은 경우 넥슨 뭐 급등을 했었는데 그래서 이제 결국 이제 29일 날 폐장이 엄청 이제 우리가 코스피 안 좋은데도 요거는 게임주들은 반등을 했어요. 그래서 뭐 넷마블 같은 경우는 그래도 양봉을 지켜줬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양봉. 일단 장대 양봉이 나왔고요. 장대 거래량도 튀었고 17.74%. 시장이 그렇게 박살이 나는데도 물론 이렇다고 해서 이 넷마블을 바로 들어가는 거 절대 아닙니다. 적어도 5일선이 올라올 때까지 기다려줘야죠. 그리고 한 뭐 55,000원, 5만 여기 뭐 조정 더 받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중국에서 판호를 발급하는 배경에 대해서도 이제 그 비판적인 기사들도 좀 나오고 있어요. 왜 그동안 사드 때문에 뭐 하나은행 제한하고 못 들어오게 하더니 왜 열어줬을까? 뭐 의구심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는데 일단 중국이 자국 내 게임 산업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자신감이 있다. 그러니까 자기들은 발전해서 니들 들어와도 된다 이런 어떤 자신감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지금 그리고 이제 중국이 일단은 뭐 코로나 봉쇄에서 이제 좀 벗어나려고 했죠. 그리고 이제 시진핑이 이제는 뭐 거의 뭐 영구 집권화도 되기 때문에 뭔가 자신감의 표현입니다. 일단 자신감.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부분도 말씀드렸어요. 시진핑이 앞으로 이제 뭔가 이제 경제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좀 더 이제 좀 탄력적으로 나갈 것이다. 그런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요것도 그 일환으로 봅니다. 물론 자국 내 중국 산업, 중국의 게임 산업이 어느 정도 이제 발전했다. 한국과 경쟁에도 자기들이 밀리지 않는다는 그런 자신감도 분명히 있을 거고요. 그리고 모든 것은 서로 상호 관계죠. 자기들이 열어줘야지 우리 시장도 뭔가 열어달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 부분. 그래서 언제까지 문을 닫고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시진핑의 어떤 이제 어떤 집권에 대한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시장을 열어줬다. 어쨌든 뭐 우리나라 업체 입장에서는 닫혔던 시장이 열리니까 그 중국 시장이 아무리 우리가 안 좋게 얘기를 하려고 해도 시장 자체가 커요. 그래서 뭐 코로나 때문에 중국 사람 못 오게 한다고 하더라도 이건 뭐 온라인상으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뭐 제한이 없죠. 열렸다면 사실 우리는 감사한 일이죠.
뭐 경쟁이 어차피 뭐 한국 내에서 하든 뭐 중국에서 하든 뭐 전 세계에서 뭐 경쟁이 없으니까 경쟁은 어차피 뭐 당연한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닫혔던 시장이 다시 열렸다. 보통 뭐 40조, 45조까지 얘기를 하는데 그 시장이 열렸다라는 것 자체가 호재가 되는 거죠. 그리고 뭐 그렇다고 해서 이 종목을 바로 들어간 거 분명히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5일선이 올라올 때까지 보통은 이렇게 장대 양봉 나오면 5일선까지 기다렸다가 올라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하루 이틀 또는 3일 말씀을 드렸죠. 요것도 말씀드렸는데 그것도 나중에 다시 한번 또 정리를 해드릴게요. 일단은 120선은 넘어서고 그래서 넷마블도 사실 뭐 최근에 이렇게 많이 좋지 못했어요. 실적 자체가. 근데 어쨌든 새로 살아나는 모멘텀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장대 양봉이 이렇게 거래량이 튀었다라는 것은 굉장히 좋은 신호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게 주봉도 보면 물론 이때가 하이브 그러니까 이제 빅히트죠. 네, 그 하이브 상장할 때 이게 주가가 굉장히 관련해서 좀 뛰었습니다. 오너들이 좀 형제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 지분 관련도 있고 해서 20만 원까지 올라갔다가 그리고 이제 좀 이거 뭐 여기도 아까 뭐 로블록스라든지 뭐 메타라든지 뭐 거의 못지않게 엄청나게 주가 좀 많이 내려와 있죠. 그만큼 최근에 좋지 못했던 부분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자리는 지지해주다가 지금 17%좀 급등했습니다. 일단은 본업을 잘해야 돼요. 게임 종목은 게임 좋은 재밌는 게임을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해서 그래서 매출이 많이 나오고 영업이익을 많이 내야 됩니다. 근데 넷마블이 최근 안 좋았다는 것은 이제 그런 부분이 안 좋았다라는 부분이고요. 근데 다시 이제 중국의 판호가 열렸다. 그 기회를 잘 살리겠죠. 이 종목이 뭐 급등했다고 해서 바로 하라는 얘기 아닙니다. 그런 부분은 감안을 해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렇지만 주가가 워낙 많이 빠졌기 때문에 아까 로블록스 또는 그 메타였죠. 그거랑 좀 유사한 차트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것도 그래도 음봉이 아니라 양봉을 시켜줬다라는 부분이 일단 중요합니다. 그리고 120선은 솔직히 못 넘은 게 조금은 이따 올라가다가 넘지 못한 게 좀 아쉽긴 해요. 그리고 거래량 오래간만에 튀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서 이제 그 카카오 게임즈 같으면 신장 모멘텀이 계속 있죠. 2023년도에. 요건 좀 개별적으로 제가 또 카카오 게임즈는 영상을 또 나름 이제 좀 만들어서 올려드려야 될 것 같은데 그리고 이제 지금 게임 종목들이 안 좋았던 이유 중에 하나는 뭡니까? 위메이드 그렇죠? 위믹스 제가 뭐 그거는 영상으로 올려드렸습니다만 이게 조심해야 될 것으로 해서 올려드렸었죠. 변동성도 좋지만 조심해야 될 거여서 올려드렸었는데 그 가상화폐 관련된 부분에 위믹스가 국내 거래소에서 상장 폐지가 됐습니다. 위메이드가 아니라 위믹스 가상화폐죠. 그래서 위메이드가 위믹스, 위믹스가 위메이드한테 얼마나 중요한 의미인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관련 영상에서. 근데 이게 그 위믹스는 위메이드가 앞으로 게임 산업, 게임 종목들의 어떤 성장 모멘텀이 될 수 있는 P2E, 플레이 투 언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그게 막히니까 지금은 게임 시장이 뭐 이렇게 엄청나게 이렇게 좋은 건 솔직히 아니에요. 물론 판호 때문에 하나의 성장 모멘텀, 그러니까 막혔던 시장이 거대한 시장이 열렸다는 부분은 굉장히 좋지만 이 게임 산업을 제가 계속 보는 이유는 뭡니까? 일단은 한 가지는 그거예요. 아까 넷마블에서 봤듯이 주가 많이 빠졌습니다. 그런데 모멘텀 성장할 수 있는 모멘텀은 커요. 대부분 이제 우량한 게임주들은 유보금이 많습니다. 자금이 많아요. 현금을 많이 쌓아놓고 있어요. 성장할 수 있는 모멘텀만 있으면 주가가 올라갈 수도 있는데.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성장 모멘텀이 메타버스가 당연히 있고요. 그래서 로블록스가
상승 마감했다는 부분이 사실은 이제 이게 우리나라는 계속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 그리고 네, 지금은 죽어 있지만 그죠? 가상화폐 P2E. 근데 이제 카카오 게임즈는 보라라고 하는 가상화폐가 있습니다. 얘는 아직도 상장이 되어 있죠. 앞으로 P2E가 활성화되고 살아나면, 위믹스는 지금 막혔어요. 지금 국내에서 막혔어요. 이거 어떻게 뚫을지도 이제 봐야 되는데, 카카오 게임즈는 살아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업계 내에서 서로 이제 그 앞으로 P2E 시장을 잡기 위한 어떤 암투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예, 제가 법적인 해석은 제가 어떻게 뭐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없고요. 너무 어려운 일이죠, 사실. 예, 그거는 제가 말씀드릴 수 없고, 어쨌든 중요한 것은 위메이드는 지금 위믹스가 막혀 있는데 카카오 게임즈 보라는 아직도 살아있다는 거예요, P2E가. 가상화폐가. 그러면 앞으로 이제 시장이 좀 활성화될 때 누가 유리하겠냐? 당연하죠. 카카오 게임즈 유리하겠죠. 일단은 제가 카카오 게임즈는 이제 2023년도 계속 보자. 왜냐면 원래 본업인 계속 게임을 출신해요. 기존 게임들도 잘 되고 있고, 거기다가 아, 네, 앞으로 P2나 메타버스, 그리고 카카오 엔터 관련해서도, 그래서 참 이래서 플랫폼이 무서운 겁니다. 예, 카카오를 욕을 할 수도 있죠. 욕을 하려면 욕할 부분도 많이 있긴 한데, 아, 어쨌든 이제 2023년도에는 이제 카카오 게임즈를 다시 한번 저도 좀 열심히 좀 봐야겠다 말씀드리고, 이 부분은 영상을 다시 말씀을 일단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요거 이제 카카오 게임즈도 120선을 일단 뚫겠죠. 위로 올라가려면. 네, 그 부분을 좀 확인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이것도 뭐 당연합니다. 바로 들어간 얘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AR, VR 기기 관련해서는 뉴프렉스, 네, FPCB 연성 회로 기판, 네, 그래서 VR, AR 기기에 들어가는 연성 회로 기판 말씀드렸고, 최근에 나쁘지 않죠. 그리고 뭐 이것도 뭐 예전에 다 영상으로 보여드린 바가 있기 때문에 뭐 나무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올라갔죠. 그 이후로도. 네, 그래서 그 다음에 또 뉴프렉스 말씀드렸고, 예, 연성 회로 기판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시장이 어려운데도 이렇게 다시 반등을 줘요. 그만큼 상승 모멘텀, 기대감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뭐 제가 뭐 종목 자체가 뭐 시적이라든지 일단은 기본 받침이 되는 종목들 위주로 말씀드리기 때문에 크게 뭐 위험하진 않다. 이게 또 말씀을 좀 드리고요. 네, 이거는 좀 간단히 넘어가겠습니다. 예전에 다시 전에도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리고 반도체가 진짜 문제죠. 반도체. 이거 하이닉스 주봉입니다. 주봉인데 지금 이제 75,000원이면 75,000원으로 2022년도를 마감했어요. 근데 이 가격은 언제냐? 지금 이거 코로나 때입니다. 코로나 때 가격이 지금. 물론 지금 뭐 4분기도 적자가 날 수도 있고 내년 1분기, 2분기도 적자 날 수 있다. 뭐 하이닉스도 적자 날 거라고 누가 예상했겠습니까? 솔직히 말하면. 그렇지만 지금 가격대가 지금 코로나 때 가격대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SK 하이닉스에서도 이제 DDR5, 그러니까 그 사파이어 레피즈죠. 인텔의 사파이어 레피즈 서버용 CPU. 요거에 좀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서버용 CPU, 서버용 이렇게 그 메모리가 앞으로 좀 많이 필요하고 이쪽에 증설이 계속 되겠죠. 그거를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뭐 자율주행이 되든 AI가 되든 앞으로 이제 서버용 CPU가 굉장히 좀 많이 필요합니다. 이쪽이 계속 발전할 수밖에 없고요. 로봇이 됐든 AI가 됐든 뭐 메타버스가 됐든 이것은 뭐 산업의 쌀이라고도 할 수가 있죠. 근데 DDR5에 대한 수요가 점점 증가하기 때문에 물론 삼성전자도 그에 대한 수혜를 받겠지만 SK 하이닉스는 순수한 반도체 종목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1분기에 일단은 반도체 저점 찍겠죠. 그리고 뭐 2분기, 3분기, 그리고 4분기 갈수록 이제 좋아질 것이라고 다들 이렇게 예상합니다. 근데 반등 시기가 언제냐라는 거죠, 일단은. 근데 주식시장은 어떻습니까? 1분기, 2분기, 미리 선행을 하죠. 75,000원이면
야, 이거 지금 거의 지금 코로나 때까지 내려왔습니다. 여기서 더 빠진다? 네, 7만 원 초까지. 일단 저는 뭐 그럼 무조건 기회로 봐야 된다라고 좀 보는 입장이고요. 네, 뭐 여기서 더 빠진다 그러면 진짜 이거는 기회로 봐야 된다. 코로나 때, 네. 그래서 이제 어쨌든 경기 침체 때문에 이렇게 빠진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 얘기를 뭐 한 달, 두 달 계속 듣다 보니까 좀 이제는 좀 그거보다 이제 어떤 성장 모멘텀에 좀 더 집중해야 되지 않을까. 아, 그리고 당연히 그러려면 이제 금리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1월에 CPI 결과도 일단 좋아야 될 것 같고요. 일단 SK 하이닉스 7만 5천 원이면은 좀, 네, 좀 심각하게 과매도다. 아, 일단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일단 진짜 뭐 7만 5천 원 미치다 라고 하면은 이제 기회로 봐야 되지 않을까. 일단 말씀을 드리고요. 네, 그리고 뭐 반도체가 뭐 아무리 경기가 안 좋다고 하더라도 반도체 없이 이 세상이 돌아가지가 않겠죠. 그 말씀을 드린 거고요.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쵸? 예, DDR5, 사파이어 레피즈 관련 종목이라 쓰는 뭐 TLB 역시 회로 기판인데 최근에 그래도 뭐 시장 대비해서는 그래도 나름 견조합니다. 뭐 이 종목도 예전에 뭐 2023년도에 봐야 될 종목으로 말씀드렸었는데 일단 시장 대비해서 물론 좀 많이 빠졌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뭐 일단은 좀 가변 종목이기 때문에 네, 이런 종목도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 일단 말씀을 드려요. 예전에 아모레퍼시픽 이게 좀 무거워서 이런 거 안 좋아하시면은 제가 청담 글로벌 말씀드렸고 그 이후로 굉장히 좀 상승을 많이 했죠. 가벼우다 보니까 이것도 뭐 그런 차원에서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고요. 물론 안 좋은 종목 말씀을 안 드립니다. 실적 다 괜찮은 종목들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해서 유튜브로 이렇게 보셔도 좋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실시간 무료 리딩방을 이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시간으로 시장 분석 및 유망 종목에 대한 자료도 공유해 드리고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요 번호로 010-8369-5930으로 뭐 문을 전화로 주셔도 좋고요. 아니면은 간단하게 문자로 상담이나 뭐 참여 희망 뭐 이렇게 문자를 주시면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많은 참여 바라고요. 네, 결국 뭐 실망스럽지 않으실 거예요. 들어오시면 좋으실 겁니다. 같이 하시면 좋고요. 그리고 네,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소식을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네, 구독, 알람 설정 해주시면 저의 소식을 가장 빨리 접할 수 있고요. 네, 시간이 그렇죠? 누구라 다른 사람보다 먼저 빨리 알아야 그렇죠? 여러분들이 귀에 오는 겁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버튼도 좋아요 버튼도 잊지 마시고요. 네, 송구영신 2022년도 가고 2023년도에 우리 대박날 때까지 화이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